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계속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일단 제일 먼저 준비를 하실 때 보셔야 되는 건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게 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제일. 왜냐하면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몇 해 계속해서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소득공제나 어떤 세액공제가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구조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몇 퍼센트가 공제되고 그다음에 어느 항목에서 공제가 더 되고 덜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올해 개정된 내용부터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매해 속해 있던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새로 혹은 아니면 더 세세하게 들어갔을 때 잘 알려지지 않은, 잘 알고 있지 않은 항목들도 내가 속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이런 단계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제일 첫 단계죠. 요번 2023년도 연말정산분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달라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요거는 일단 국세청에서 공개한 내용이고요. 중간중간 제가 다른 영상에서 길게 설명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는 식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부금 쪽에서 뭔가 좀 더 생겼죠. 그래서 첫 번째 요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 부분은 이제 방법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고향이라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건데 요게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일단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시는 분들은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다 그냥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110분의 10, 100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건 참고로 이렇게 해놔야 지방소득세 10%를 했을 때 100분의 100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액을 세액공제하니까 1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있죠. 기부한 금액의 30% 금액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0만 원 한도로 1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 이런 제도가 신설이 됐고요, 올해부터.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내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조합비의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요거는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10월 이후분은 해주고 그 다음에 10월 이전분은 이 결산 결과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약간 바뀐 게 있죠. 그러니까 추가된 건데 7월 2일 이후 지출하는 그러니까 영화 관람료, 그러니까 영화를 보게 되면 요거를 문화비에 포함해 가지고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문화비에 포함이 되면 공제율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리고 대중교통의 사용분에 대해서도 원래는 40%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요거 계속 80%로 적용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제 한도도 조금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300만 원에 그 다음에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항목들이 있죠. 그거를 300만 원까지 해주는 거고 7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공제 250만 원과 그리고 추가 공제 한도가 200만 원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금계좌,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IRP나 이쪽에서 공제 한도가 상향된 게 있어요.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포함하게 되면 700만 원까지 해줬었는데 이제는 퇴직연금을 포함했을 때 최대 900만 원까지 해준다는 거죠. 기존에 또 900만 원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었죠. 만 50세 이상이라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요걸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300만 원이었던 거를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을 600만 원까지 200만 원 한도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할 때 교육비에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까지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시키도록 했고요.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하게 될 때 이 월세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범위를 4억원까지 늘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뭐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고령자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감면율이 90%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70%까지 해주고요. 그리고 감면 한도를 기존에는 150만 원을 두고 있었는데 이거를 200만 원까지 한도를 상향을 했죠, 올해부터. 그래서 요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023년도 분부터 달라지는 게 이 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지면서 세금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8,800만 원 기준으로 그 이상 버시는 분들, 그러니까 청구비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변화가 없고요. 여기에 이제 낮은 과세 표준 구간에서는 조금 세율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세율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이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표준을 조금씩 늘리면서 기존에는 1,200만 원까지만 6%의 저율을 받았는데 이제는 조금 늘려서 1,400만 원까지도 6%의 세율을 적용받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15%의 세율을 적용받던 4,600만 원 이하의 과세 표준, 이 기준이 5천만 원 이하까지 늘었죠. 따라서 조금씩은 아마 세율이 내려올 테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24% 적용받던 사람들이 15%를 적용받거나 아니면 15%를 적용받던 사람들이 6%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 2023년도 분부터 연말정산 달라지는 거 몇 가지를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달라지는 내용을 시작으로 연말정산을 아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